네, 안녕하세요. 저 소개받은 강성모라고 합니다. 저는 마케팅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이 마케팅이 여러 정의들이 있는데 그 정의들 다 살펴보면은 한 단어 남습니다. 바로 value, 가치라는 뜻입니다. 이 가치를 전달하는 것, 가치를 온전히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사실 마케팅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경영뿐만 아니라 정치, 개인 활동, 연예인,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저는 마케팅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마케팅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또 이 시장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또 시장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 키워드들이 왜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세대를 이해하고 청년의 시대를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MZ 세대에 대해서 조금 간략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자료들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와 가치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MZ 세대를 좀 이해해보고요. 조금 시간이 된다면 좀 발표 시간이 모자랄 것 같긴 한데 시간이 된다면 MZ 세대가 바라보는 교회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MZ세대의 정의는 2021년 현재 10대 청소년과 2030 청년 세대를 모두 아우르고 있는 단어인데요. 사실 저희가 시장 분석할 때는 M과 Z를 따로 봅니다. 근데 지금 발표에서는 그냥 청년 세대를 아우르는 좀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X세대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아날로그 세대, 아까 감독님 말씀하셨죠. 아날로그 세대라는 것이 가장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첫 번째 사진에 여기 보시면은 카세트 테이프가 가장 핵심적인 아이콘으로 나와 있죠. 그와 반면에 Y 세대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태블릿, 이제 디지털 화되어 가기 시작하는 세대입니다. 태어났을 때는 아날로그 세대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점점 디지털 기기들이 등장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죠. 하지만 Z세대 같은 경우는 태어나자마자 디지털 기기를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아날로그라는 것은 완전히 없는 개념인 겁니다. 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디지털 기기를 접하게 되고 태어나자마자 디지털 기기로 교육을 받습니다. 책보다 태블릿이 더 익숙하고 모바일이 익숙한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아날로그 시대로 살던 사람들이 디지털 시대의 이 세대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하고 세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밀레니얼 세대의 가장 아이콘 중에 하나는 바로 아이팟입니다. 이 아이팟인데 바로 이전 세대인 X세대의 아이콘은 아까도 말씀드린 카세트 오디오 워크맨이죠. 근데 이 Z세대의 아이콘은 바로 스포티파이입니다. 혹시 스포티파이를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멜론 같은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태어나자마자 접하는 아이콘, 가장 핵심적 어떤 키워드, 핵심적 물건이 바로 디지털 기기라는 겁니다. X세대에게는 블랙 먼데이라고 했던 그 다우존스가 폭락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이게 금융 위기라고 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떠오르는 사건일 것입니다. 하지만 Y세대에게는 9.11 사건, 세계 무역센터가 무너졌던 그 사건일 것이고요. Z세대에게는 GFC,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있었던 GFC 사건이 가장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금융위기라는 하나의 키워드에서도 세대가 생각하는 사건, 가치가 다 다르다는 것이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자면 M세대를 디지털 유목민이라고 부릅니다. X세대는 디지털 이주민이거든요. 원래 아날로그로 살다가 디지털로 넘어온 세대, 이주민인데 M세대는 디지털 유목민이라고 합니다. 이 유목민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어디를 다니든지 디지털 기기를 가지고 다닐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지하고 소유하고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Z세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디지털 원주민,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부릅니다. 디지털로 태어난 겁니다. 그냥 모든 사고와 방식이 디지털 기기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렇다고 전자인간 이런 뜻이 아니라요.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고 디지털화되어 있고 생각 구조 자체가 디지털이 익숙해지는 그런 세대라는 것이죠. 이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당연히 TV가 압도적이죠. 근데 이제 밀레니얼 세대, 그다음에 Z세대로 넘어올수록 그 TV는 줄어들고 디지털 기기가 2배, 3배 이상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SNS 사용량은 말을 할 것도 없고요. 최근 요즘 OTT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많이들 접하셨을 겁니다. 온라인 동영상 제공 서비스의 줄임말인데요. OTT. 유튜브, 페이스북, 넷플릭스 이런 것들이 대부분 OTT의 하나의 일종이죠. 보시면은 맨 왼쪽이 10대고요. 맨 끝에가 70대입니다. 10대는 지금 85% 이 유튜브를 사용하고 있다고 나와 있죠. 70대는 10%입니다.
OS별 평균 이용 시간이라고 나와 있죠. Z세대는 이 월 평균 동영상 방송 카테고리 이용 시간이 54.6시간, 그다음에 M세대는 33시간입니다. 그런데 X세대, 베이비부머 세대 18시간, 17시간입니다. 이렇게 디지털화되어 있다는 뜻은 어떤 생각이나 사고 방식 자체가 뭐 전자화되었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만큼 디지털화된 세상에서 살고 있다. 디지털 기기가 익숙하게 느껴지는 세대 이해하시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는 이 MZ세대를 진짜로 어떤 중요한 주체로 생각하고 있는가? 광고 집행비를 보면 좀 알 수 있는데요. 지상파 TV, 그다음에 이 PP는 케이블 종편 이런 채널들을 의미합니다. 지금 광고 집행비가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올라가고 있는 분야가 바로 모바일 시장입니다. 이 앞자리가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게 조단입니다. 앞자리가 매해마다 조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1조, 지금 4조, 5조, 6조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나머지 TV랑 나머지 다른 수단은 거의 집행비가 깎이고 있거나 뭐 거의 평균을 그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그 정도입니다. 그만큼 기업들이 MZ세대의 구매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고 앞으로 미래에는 MZ세대의 구매력이 더 파워가 증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부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비를 통해서 어떻게 이 청년들이 이 세대가 우리가 가장 가치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떠올렸을 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키워드가 바로 돈 아니겠습니까? 돈을 어떻게 쓰는가, 소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MZ세대를 조금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연구 리포트, 설문조사 자료, 그다음에 학술 발표 자료, 뉴스 기사들을 통해서 이 소비 문화가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MZ세대는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키워드와 데이터를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초개인화입니다. 초개인화는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 쓰여진 단어입니다. 이 초개인화는 이 데이터, 그다음에 사용자의 정보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소비 경험을 가이드하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드라이브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몰아간다는 뜻이죠. 이 빅데이터 그리고 사용자가 실제로 제공하는 그 실제 정보를 가지고 기반으로 정말 세분화해서 가이드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데이터를 살펴보니 매주 등산을 가시던데 한 1년 동안 등산화를 구입한 적이 없으시네요. 한번 이 제품 써보시겠어요? 이 수준이 바로 초개인화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이 빅데이터 분석으로 다 가능해졌기 때문에 뭐 오른쪽에 이 자료들을 보면은 옛날엔 카드 회사에서 타겟팅을 할 때 세그먼트, 그러니까 집단으로 분류했습니다. 남자, 뭐 여자, 뭐 아니면 뭐 서울 주민, 부산 주민 뭐 이런 식으로 타겟을 했다면은 이제는 정말 개별로 갑니다. 당신 뭐 좋아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거 추천해 드릴게요. 당신 이거 사셨던데 바꿀 때 되지 않으셨어요? 이런 식으로 타겟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제 기술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 초개인화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소비 문화를 이해할 때는 그럼 왜 초개인화가 등장할 수 있었을까? 왜 초개인화를 하는 이 마케팅, 이 소비 문화가 등장할 수 있었을까? 이 배경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MZ세대는 내가 직접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세대이기 때문에 이 초개인화가 가능합니다. 이 맨 왼쪽에 보시면 설문 자료에 내가 간접 경험하는 것보다 내가 직접 체험하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항목에서 이 청년들이 평균 5점 척도인데 평균 점수가 4점이 넘습니다. 이 뜻은 대부분의 답변이 긍정 반응이라는 거죠. 이 오른쪽의 자료 보면 M세대와 또 Z세대를 나눴는데 나는 간접 경험보다 내가 직접 체험하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80% 그리고 75%의 긍정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거의 대다수의 청년들이 직접 경험이 더 중요하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이러면 좀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세대라고 하지 않았나? 디지털 기기는 간접 경험 아닌가? 그냥 이렇게 보고 가상의 세계에서 재밌게 노는 그런 게 간접 경험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직접 경험이 더 소중해지고 특별해지는 거다라고 사람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 데이터로도 이게 확인이 되는데요. 이 밀키트 같은 그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해먹고 또 DIY, Do It Yourself 키트라고 해서 가구를 직접 조립하고 이러한 품목들의 매출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거죠. 230%, 230%, 800%. 2배, 8배란 소리죠. 대표적인 것들이 라이브 커머스인데요. 옛날에 홈쇼핑 하면은 다 어머니 세대 혹은 뭐
할머니들이 집에서 TV로 보면서 전화로 주문하는 그런 것들이 홈쇼핑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이 라이브 커머스는 MZ 세대가 타깃입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홈쇼핑 업체, 그 다음에 직접 어떤 브랜드들이 이 라이브 방송을 엽니다. 그러면은 MZ 세대들이 채팅을 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멋있어요. 이거 사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 링크를 통해서 직접 주문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근데 가장 핵심이 뭐냐면 내가 직접 대화하면서 쇼호스트랑 이렇게 소통하면서 쇼핑을 즐긴다는 거죠. 홈쇼핑은 일방향이잖아요. 쇼호스트가 얘기하고 끝인데, 지금의 세대들은 내가 소통하면서 쇼핑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뭐 틱톡, 너무나 유명한, 인스타 다음은 틱톡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동영상 플랫폼인데, 내가 직접 참여하길 원합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이 어떤 마셜아츠 하는 사람인데 이 병뚜껑을 따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발차기로. 그랬더니 우리나라에 있는 태권도 선수가 2바퀴 더 돌아가지고 병뚜껑을 땁니다. 근데 어떤 한 학생이 이걸 따라하겠다고 하다가 이 병뚜껑을 차지 못하고 이 침대 모서리를 차는 영상입니다. 근데 이게 창피하잖아요. 근데 올리는 겁니다. 왜? 이게 직접 내가 참여한 재미있는 경험이니까 사람들과 공유를 하고 싶은 거죠. 이만큼 이 MZ 세대들은 내가 직접 경험한 것, 내가 직접 참여한 것에 굉장히 높은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MZ 세대에게 나만의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나만의 것.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가치관과도 연관이 될 텐데요. 자아 만족 중심적 가치관, 자아 만족 추구 성향이 다른 세대에 비해서 지금 현재 세대가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소비 패턴을 분석할 때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을 텐데, 이 앞에 있는 게 바로 취향 저격이라고 해서 내가 내 취향대로 소비를 한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브랜드 파워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유명한 브랜드, 다 알려진 브랜드. 그래서 이 브랜드를 노출시키고 브랜드를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는데, 그것보단 이제는 이 개개인의 취향을 맞추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타겟, 정확한 세그먼트를 분석해서 내가 상대하고자 하는 소비자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현 세대에는 더 중요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지금 브랜드인데요. 내가 브랜드 따지고 소비한다는 청년들이 많이 없다라는 거죠. 각자의 다양함을 추구하며 또한 인정한다는 겁니다. 절대적 가치를 바라보기보다는 너 그거 좋아해? 그럼 너 그거 좋아해. 나는 이거 좋아하니까 우리 서로 존중하며 살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초개인화라는 키워드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내가 직접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만의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각자 다양함을 추구하며 인정한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가치 소비입니다. 가치 소비는 그냥 쉽게 말해서 가치 있는 것을 소비한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는 어떤 개념들이 있을까 살펴보면은, MZ 세대는 신념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남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신념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내 소신을 위해서라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 뭐 불매 운동 참여 뭐 당연히 할 수 있고요. 소신이나 가치관이 맞다면 사용의 불편함도 감수할 수 있다. 긍정 응답이 50%가 넘습니다. 재작년이죠.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있었는데, 이 지지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그냥 남이 하니까, 그냥 어떤 이 사회가 그걸 요구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내가 실제로 느끼기에 부당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 확실한 가치관, 내 확실한 신념 하에서 그 불매 운동에 참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가치 소비와 관련해서 두 번째 소개해드릴 개념은 바로 사회적 윤리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냥 사회의 풍조에, 사회의 어떤 세대 흐름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가치, 나의 취향에 맞는 가치, 내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가치들을 따라가기 시작하는데, 생각외로 청년들이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장 이 여러 가지 소신 유형들 중에 이 첫 번째로 꼽는 가치가 바로 환경 문제입니다. 두 번째가 취향 존중. 그래서 소비를 할 때도 이 환경의 가치를 부각시키는 브랜드들, 제품을 많이 구매를 하는데요. 나는 착한 소비를 위해 노력한다라는 그 항목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굉장히 평균보다 이상의 점수로 이 청년들이 나는 착한 소비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파타고니아는 원래 서핑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서핑이 바다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경에 대한 어떤 생각, 환경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이들이 하는 광고를 보면 Don't buy this jacket, 이 자켓 사지 말라고 합니다. 쓸데없이 옷 사지 말고 리사이클하고 리유즈하고 다시 사용하고 바느질해서 다시 입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청년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제가 옆에 유튜브 댓글을 퍼온 건데요. 우와, 엄청 좋은 브랜드네, 몰랐어요,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 이런 식으로
이 가치를, 이 환경이란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브랜드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신념을 따라가고 사회적 윤리적 가치가 중요하다라는 점이 바로 MZ세대 소비를 이해하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표현하는 세대라는 거죠. MZ세대는 표현하는 세대인데 나의 생각과 가치관을 타인에게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1년 내 사회 참여 경험 여부 및 참여한 활동을 보면은 전체 사회 참여 경험률이 78.9%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식으로든 사회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이 청년들이 대답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챌린지, 뭐 아이스 버킷 챌린지, 뭐 그다음에 뭐 인싸 놀이형 챌린지, 뭐 의미형 챌린지, 뭐 이런 챌린지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기업들은 이걸 이용을 하는 거죠. 이 챌린지를 계속 만듭니다. 그래서 사회 참여를 유도합니다. 그러면서 소비하게 만들고 또 그런 활동들에 이 MZ세대를 자꾸 끌어들인다는 거죠. MZ세대는 드러내는 방식 굉장히 다양한데 이전 세대에 비해서 SNS 사용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카카오톡을 보통 다 모든 세대에서 거의 90%대로 사용하는데 이 MZ세대 특히 청소년들은 73%밖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인스타, 이게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 트위터 다양한 수단으로 자신들을 드러내고 표출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심비라는 말도 있는데요. 이 가심비라는 뜻은 원래 가격 대비 소비 행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심리적 만족감이 큰 제품을 소비하고 추구한다라는 뜻인데 이 가심비 높은 제품들이 뭐냐라고 보면은 보통 명품 스니커즈, 호텔 뷔페, 그 다음에 이게 록한 여행, 그러니까 일본 여행이거든요.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 자랑할 수 있는 것,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을 소비하면서 이 가심비를 따진다라고 분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 MZ세대를 이해하는 마지막 소비문화 키워드는 표현인데요. 나의 생각과 가치관을 타인에게 드러내고 오프라인이 특별한 가치로 여겨지는 세대가 바로 MZ세대라는 것입니다. 근데 MZ세대가 바라보는 교회에 대해서 데이터를 좀 준비를 했는데 사실 교회 인구 구조가 대한민국 인구 구조와 비슷합니다. 20대 30대 이상이 27%총 인구로 나와 있는데 개신교 인구를 조사해 보면 비슷한 숫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만 두고 보면은 한국인 전체 종교 분포가 개신교 20%로 나와 있는데 대학생에게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면 17%, 15%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27? 아까 왜 그러면은 아까 20대 20대 여기 20% 한국 인구 구조랑 비슷하다 그랬는데 왜 대학생은 적을까를 보면은 그만큼 대학생이 돼서 이탈률이 높아지고 뭐 청년이 되어서 다시 돌아온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한 내가 종교는 개신교라고 표시를 하지만 실제로 교회에 출석하는 인구는 적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영접 여부를 물어봤을 때 2012년은 63%죠. 63%가 영접했다고 대답한 반면에 2005년 뒤인 2017년에는 52%죠. 굉장히 많은 숫자가 줄었다라는 거죠. 2012년도에 성경 읽은 시간이 평균 주당 64분인데 2017년도에는 24분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시간도 50분인데 30분대로 줄었죠. 그러니까 5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만큼 젊은 세대들이 신앙적 측면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 할애하는 시간이 줄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요 데이터들 모으고 또 키워드를 이렇게 뽑으면서 조금 제 생각을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면 또 복음을 내가 직접 경험할 수 있다면 MZ세대는 분명히 그 복음의 가치를 누구보다 소중히 하고 그 가치를 당당히 드러내며 살 수 있는 세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내게 중요하고 내 경험이 중요하고 내가 경험한 가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세대라면 내가 복음의 진짜 가치를 알았을 때 그 누구보다 그 어떤 세대보다 그 가치를 드러낼 수 있으며 당당하게 생각하며 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또한 MZ세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교회 그리고 청년부가 MZ세대에게 인생 최고의 가치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오프라인 경험이 되기를 좀 바라면서 많은 목회자 분들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